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서는 지난 순서와 같이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 이렇게 순서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일단 우선 크게는 지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관점은 제 메인 관점은 이런 식으로 다시 52K든 50K든을 한 번 더 보러 갈 것 같다라는 게 가장 메인 관점이었죠. 그리고 저는 대응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롱 못 먹고 다 본절 혹은 손절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롱 잡아서 여기까지 길게 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67K 찍는 걸 보고 여기에서 롱 완익절 날리고, 여기 분할 날렸죠. 올라올 때 계속 분할로 여기 털고 뭐 이렇게 털다가 여기에서 완익을 날리고 스위칭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저는 지난 영상에서 67이든 68이든 69든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받겠다. 왜? 여기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좀 단단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완전히 뚫리고 올라타는 걸 볼 때까지는, 이렇게 올라타는 걸 볼 때까지는 아마도 저는 숏을 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됐고요. 뭐 매매 대응은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완익 날리고 스위칭하고 숏 들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지금 숏 평단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 숏 평단은 67,143, 67,143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선에서 숏 평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7, 68, 69 올라올 때마다 숏을 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지난 관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추후 관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두 개가 맞아요. 이제 요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뭐 댓글에도 보시면, 아니 두 개 다 얘기를 해놓고 뭐가 이제 맞췄고 뭐가 더 네가 잘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던데, 근데 저는 분명히 가중치를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메인 관점은 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갈리겠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게 내가 하방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틀렸다 라는 시점이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방으로 간다에 대한 관점은 어디를 보면서 상방을 좀 접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분기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 분기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저렇게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메인 관점은 어쨌든 지금 1월부터 올라온 뭐 ETF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상승,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고 15K부터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하자면,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조정이 다 끝난 건지, 혹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시작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아직은 이렇게 본 상승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빠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큰 상승, 한 파동에 대한 상승이 아직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힌트가 되는 부분들, 어떤 걸 좀 주요하게 봐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 일단 ABC로 이렇게 한 파동이 빠진 것 같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정으로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신규 파동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이 부분이 조정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겠죠.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상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상승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임펄스 파동, 마지막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 파동이라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마지막 피날레 파동, 이게 5파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임펄스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파동이 신규 파동일 가능성,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이런 식의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되는 거겠죠. 이게 1파 그리고 더 큰 파동이 나오는 거죠. 1파니까 뭐 이렇게 2파 돌리고 더 큰 파동 3파가 날아가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50K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힌트는 만약에 이렇든 저렇든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이, 이 파동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고 하면 여기가 임펄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임펄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개 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임펄스라고 한다면 뒤에도 당연히 임펄스가 나와야 한다. 근데 임펄스도 두 가지가 있다. 똑같이 이렇게 임펄스가 나오고 5, 3, 5로 ABC 조정으로 나오는 임펄스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1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파. 이게 왜 3파냐면 3파의 케이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임펄스가, 똑같이 임펄스가 올라왔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좀 작아요. 3파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뽑아야 될 거예요. 왜? 적어도 여기보다 훨씬 길어야 할 테니까. 일반적인 임펄스라면, 3파 연장 임펄스라면 여기가 훨씬 길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좀 짧아 보여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하방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케이스에서도 이게 3-1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1파, 2파, 3파를 가는 과정인데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3의 4파, 3의 5파 이렇게 해서 3파가 마무리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파동으로 볼 때는 1파, 3파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3파가 연장이 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이렉트로 3파를 쏴주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게 3의 1파고 그러면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의 3파가 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선 탈출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게 진짜 시원하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거 그냥 ABC 조정이었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거고, 여기서 떨구는 게 애매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3의 2파일 수도 있겠구나, 3의 3파를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여기에서 한 추세가 다 나온 다음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꺾이느냐를 보면서 첫 번째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이유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뚫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도전을 하면서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뒤지거나 아니면 저항을 맞고 한번 눌려서 힘 모은 다음에 다시 재차 도전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조금 볼 수 있는, 이 매물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해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지금 천장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재차 트라이를 하고 흘렀고 트라이를 하고 흘렀고 트라이를 하고 오늘도 흘렀다 다시 재트라이를 하러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작게 보면 지금 채널이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점이 안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 조정의 영향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 조정으로 저점이 낮춰지지 않고 이 채널을 유지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 가지의 상방 어떤 힌트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결국은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숏 입장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바로 죽거나 혹은 여기에서 고점 갱신을 한번 한 다음 재차 내려가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다이버가 잡히겠죠. 지금도 다이버가 중첩으로 잡혔는데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보면서도 좀 느끼는 건 숏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느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쏠 수도 있고 숏은 조금 경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보여지는 건 지금 떨어지거나 혹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채널을 하단을 밟고 올라가서 다이버를 이렇게 잡고 죽는 그림까지 마지막 정도의 숏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한 68, 69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보되 대신 여기를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이건 빠르게 손절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조정을 주고 있긴, 기간을 끌고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못 낮춰 내린다면
이렇게 낮아지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저점을 낮추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정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게 시간 조정, 우상향하는 시간 조정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차했을 때 너무 강하게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조정이 끝난 것 같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숏은 튀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추후 관점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모두가 나와 있는 반반의 자리인 상황이다. 반반의 자리이지만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올라가더라도 한 번쯤은 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계속 버텨내고 올라간다면 장대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깨지는 자리 6869까지는 아마 숏을 조금 더 모아볼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매매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뭐 지난 영상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점에 대한 바뀐 점은 없고요. 요 포인트들, 주요 포인트들, 천장이 두꺼워지고 있음,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파 이후에 3파를 가야 하지만 이게 좀 어색한 상황인데, 하지만 3회 1파, 2파, 3파로 가는 그림도 있음 정도로 조금 최종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